재밌는 뉴스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려고 지금 공론화에 착수해서 민평당 분들은 빨리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렇다고 뭐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내부적인 찬반 양론이 꽤 있을 거예요. 굳이 공동교섭단체 만들어서 우리의 색깔을 민평당과 섞는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쪽도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효율적인 실용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자. 그렇다고 뭐 국고 보조금을 따로 받는 건 아니고 일종의 호적만 한 교섭단체로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뭉치자, 형식적으로 뭉치자 이런 건데, 이게 정의당 당원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상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분당을 안 했겠죠. 예전에 통진당이나 정의당이 이렇게 그 분당될 때, 그리고 국민참여당이랑 합당을 할 때도 이렇게 효율성만 따졌다면 큰 논란 없이 그냥 바로 합당을 했겠지만, 그 합당을 두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평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정의당에서는 사실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이게 당원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그리고 이게 당원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니까 무조건 가자 이게 아니라 뭐 가치, 신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민평당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은 아닌가, 이게 너무 부풀려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반대로 봐요. 예. 정의당 분들은 전혀 그 생각을 안 했겠죠. 생각조차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민평당 쪽은 정무적 감각이 정의당과는 좀 다른 거지. 그렇죠. 14석 갖고 있는데, 자, 한번 둘러보자. 어떻게 뭐 지금 무소속으로 가 있는 그 친구들 합쳐도 16석밖에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남북관계 같은 성향은 비슷하잖아요. 진보 성향. DJ를 계승한다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정의당한테 물어봐서 그게 국고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라 그러면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 색깔이 다른데. 근데 이게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이 합쳐서 교섭단체 만든 옛날에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20석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민평당은 지금 지역 기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화된 인물들인 건 맞지만 사실 민주 세력의 결에 좀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지금 남북관계를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쪽 결만 맞춰놓고 보면 지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라는 상황이 바로 6월 달이면 제2기 이제 20대 국회에 또 원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바른미래당 사실상의 27석, 법적으로는 30석, 그리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원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계속 협상의 당사자이고 테이블로 나오잖아요. 근데 한 놈은 깡패고 한 놈은 양아치야. 당하는 입장에서 2대1로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의석 이런 걸 떠나서 한쪽이 개혁 진보 쪽으로 뭔가 법안을 만들거나 할 때는 한 사람이 더 있어 좀 더 좋은 거지.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합쳐져서 이제 민주정의당, 민정당이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나의 교섭단체가 더 있어서 뭔가 이렇게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당 내에서, 그러니까 당이 운영되는 방법들을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민평당은 사실상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당이잖아요. 당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당원들의 권리보다는 의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제안까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정의당은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정의당도 저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정의당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웬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합당이 아니잖아요. 합당이라면 똑같은 말은 나올 거예요. 근데 호적만 같이 만들어 놓고 다 따로 하는데,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가 된다는 건 단순하게 원 협상에 있어갖고만 한 자리 찾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20대로 넘어가면 상임위원회 하나 맡을 수도 있어요.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효율성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정의당은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라고 배제도 됐지만, 어느 순간에는 의뢰껏 당연히 우리를 배제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패배의식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그 원내대표로서 두 당의 원내교섭단체 대표로 나가서 뭔가 협상한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민평당 측에서 제안을 한 거고 지금 정의당 측에서는 판단 유보거든요. 근데 좀 뉘앙스가 묘한 게 보통 이게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웬열 그리고 이게 웬떡 그런 상황이면 그냥 판단 유보가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거부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판단 유보 민평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올 때까지는 판단 유보하겠다. 그때 들어오면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인 걸 보면 제가 감히 섣부르게 추측하건대는 민평당과 정의당 간의 그 의원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오고 간 거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재밌자고 하는 표현인데 웬요리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이슈가 떠오른 거라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두 정당 간의 어떤 수뇌부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을 거다. 합의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고 감히 다른 정당을 향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희들과 원내적 교섭단체를 맺고 싶어 받아줘라고 아무 얘기도 안 되는데 그냥 던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쿠에서 의견이 오고 간 상태인 것 같고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수뇌부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오고 갔다. 그 정도까지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두 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실은 우군은 없는 거죠.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큰 우군을 얻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될지는 아까 야수님 얘기한 대로 정의당은 또 정의당 나름대로 당원들의 그 입지가 굉장히 높은 당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이 당원의 결정의 사항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 바미당이 그 해당 행위를 하는 의원들을 빨리 징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더 액티브하고 더 재밌는 판이 벌어질 텐데 지금 바미당이 이렇게 뭔가 쌀 한 톨도 안 놓치려고 다 움켜만지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하고 지저분해 보이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아마 이 상반기 내로는 탈당을 시킬 거예요. 출당시켜야죠. 출당을 시킬 거예요. 상반기 중으로는. 탈당을 시킬 거에도 들릴 말 아니에요. 탈당을 시키잖아요. 어쨌든 탈당을 시키던 출당을 시키던 어찌됐든 바미당에서는 상반기 안에 지방선거가 되기 전에는 끝나기 전에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미당은 이 사람들을 이 출당을 시켜야 될 사람들을 하나의 의원이나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오는 돈이 얼마인가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돈이 오고 가는 건 다 끝나요. 그 현금 출납기로 본다는 그렇죠. 그래서 정당 보조금도 상반기 1, 4분기 안에 끝나잖아요. 그것도 끝나고 그다음에 선거 보조금 입금되면은 보낸다는 그렇죠. 그런 보조금들이 다 입금되고 나면 내보내는 거죠. 왜 저는 그런 상상을 못 하는 걸까? 와, 너무 놀랍다. 내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돈을 받고 내보내면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안 내보내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가서 그쪽에 도움 되게끔 할 수 있을 만한 인격들이 안 되니까 그거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일단은 정의당과 민평당의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부분은 뭐 명정님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군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말하자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민주당 이중대 되게 싫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세게 발언해가지고 막 폭탄 맞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막 독한 표현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비판이나 비난에 시달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의당이나 민평당을 당신네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와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건데 개혁 작업을 더 세게 하는 데 있어서의 비판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평당하고 정의당 결합체인 민주정의당이 이상하지? 정의민주당이 저기서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한테는 협상 명분이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뭔가 더 선명하게 나가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그분들한테 와서 거수기 노릇해줘 이렇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죠. 도움은 될 거예요 분명히. 바미당에 대한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밤이라는 영어 단어가 뜻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이 진짜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네,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BARMY. 밤이. 그래서
이게 형용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is 밤이 하면은 안철수는 약간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뭐 악재네 악재야. 논리거리가 너무 많아. 머리가 이상한 거품이 있는 이제 그런 뜻이네요. 개혁적인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개혁 마인드를 갖고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100번 찬성하고요. 네. 정의당 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더 드높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만약에 교섭단체가 결성이 된다면 대한민국 현 국회원 구성에서 보면 거의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약간 열세니까 교섭단체로 보면 열세이기 때문에 반반으로 나눠진다는 건 그만큼 조금 더 입지가 세진다는 얘기고요. 정부 측에서도 뭔가 일을 할 때 조금 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밤이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게 마음으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죠. 홍준표나 김성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먹고 있는 차는 빨간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알고 보면 검은색이라고 칩시다. 정치인들은 내가 주장해놓은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좋은 정치인은 내가 처음에 주장한 게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돼요. 근데 자유한국당 스타일의 정치인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아는 시점에서부터 순간 계속해서 자기 실드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이 어떤 조작도 없이 진짜로 교통사고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계속 우길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박근혜 정권 때까지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렸다는 게 그런 거였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차단되었던 정보와 조작들로 인해서 고정화된 생각을 바꿔내긴 되게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잖아요. 어쩌면 그중에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을 붙어갖고 누가 지냐 이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진실은 하나도 안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안철수와 호남 국회의원들이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안철수를 비토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가지고 저렇게 몽리부린다는 논리를 내놓고 반 문재인 연대 하려고 하니까 난 못 따라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그런 지점만을 골락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 자기들의 행위는 훨씬 더 친문재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내가 뱉어놓은 말을 부단히 증명하려고 한다. 안철수는 안철수 나름대로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쿨하게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마차님이 운전할 때 부산까지 직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못하고 계속 부산까지 직진해버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우회전은 하지만 좌회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건 가능하네요. 그래. 어찌됐든 이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갈라지고 나서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의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추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호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4.2%를 기록을 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민평당이 8.2%를 기록을 했어요. 드디어 민평당이 앞서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2당 압도적이네요. 압도적 예. 2배로. 그러나 민주당 기준율의 30분의 1 내가 다 알고 있지. 민주당은 뭐 정말 압도적이고요. 이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 호남에서도 그렇게 민평당에 밀리고 그리고 뭐 경상도 즉 영남 지역에서는 또 다른 당한테도 밀리고 있고 이거는 뭐 바른미래당의 앞날이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고요. 과연 그 호남과 영남을 하나로 묶는 어떤 그 이상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철수가 그냥 동반 자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민평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정거장인 건 맞아요. 언제까지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만 당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민평당도. 그렇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지역당 논란이 지금 마이너하게 자기들끼리 일어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민평당을 호남당이라고 하니 조배숙 당대표 입장에서는 니들은 왜 영남당이라고 안 하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요. 왜 호남 사람들만 호남당이라고 하고 영남당이라고 안 하냐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나마 민평당은 그런 식의 지역 기반이라도 조금은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 탐탁지가 않은데 그래도 왜 그 자기 지역구에서 보면 그쪽 국회의원들이랑 악수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호남에 있는 뭐 정동영이나 박지원이나 지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호남에 10% 미만으로 지금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그렇게 정거장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그들도 노리는 건 나도 여당이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바른미래당은 더 희망이 없다는 거야. 1대1 구도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영남 쪽은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그나마 수도권 쪽에는 자유한국당보다 더 지지율이 나온다고 약간 자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선거 들어가 보십시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수도권에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두고 보십시오. 안철수는 죽지 않습니다. 안철수는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피닉스가 돼가지고. 야수, 안철수 지지자였다. 단독.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잘못을 모르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내가 잘못한 건 없다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혼자만 살아남는 거네요. 예. 자, 어쨌건 20석 만들어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하면 내려봅니다. 바른미래당 사실상의 27석, 법적으로는 30석, 그리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원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계속 협상의 당사자이고 테이블로 나오잖아요. 근데 한 놈은 깡패고 한 놈은 양아치야. 당하는 입장에서 2대1로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의석 이런 걸 떠나서 한쪽이 개혁 진보 쪽으로 뭔가 법안을 만들거나 할 때는 한 사람이 더 있어주면 더 좋은 거지.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합쳐져서 이제 민주정의당, 민정당이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나의 교섭단체가 더 있어서 뭔가 이렇게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당 내에서 그러니까 당이 운영되는 방법들을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민평당은 사실상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당이잖아요. 당원들의 어떤 의사결 재밌는 뉴스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려고 지금 공론화에 착수해서 민평당 분들은 빨리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렇다고 뭐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내부적인 찬반 양론이 꽤 있을 거예요. 굳이 공동교섭단체 만들어서 우리의 색깔을 민평당과 섞는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쪽도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효율적인 실용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자. 그렇다고 뭐 국고 보조금을 따로 받는 건 아니고 일종의 호적만 한 교섭단체로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뭉치자, 형식적으로 뭉치자 이런 건데 이게 정의당 당원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상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분당을 안 했겠죠. 예전에 통진당이나 정의당이 이렇게 그 분당될 때 그리고 국민참여당 자 한번 둘러보자. 어떻게 뭐 지금 무소속으로 가 있는 그 친구들 합쳐도 16석밖에 안 내고 예를 들면은 남북관계 같은 성향은 비슷하잖아요. 진보 성향 DJ를 계승한다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정의당한테 물어봐서 그게 국고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라 그러면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 색깔이 다른데 근데 이게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이 합쳐서 교섭단체 만든 옛날에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20석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민평당은 지금 지역 기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화된 인물들인 건 맞지만 사실 민주 세력의 결에 좀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지금 남북관계를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쪽 결만 맞춰놓고 보면 지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라는 상황이 바로 6월 달이면 제2기 이제 20대 국회에 또 원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랑 합당을 할 때도 이렇게 효율성만 따졌다면 큰 논란 없이 그냥 바로 합당을 했겠지만 그 합당을 두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평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정의당에서는 사실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그리고 이게 당원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니까 무조건 가자 이게 아니라 뭐 가치, 신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민평당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은 아닌가 이게 너무 부풀려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반대로 봐요. 예. 정의당 분들은 전혀 그 생각을 안 했겠죠. 생각조차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민평당 쪽은 정무적 감각이 정의당과는 좀 다른 거지. 그렇죠. 연례서 갖고 있는데 결정이나 당원들의 권리보다는 의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제안까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정의당은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정의당도 저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정의당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웬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합당이 아니잖아요. 합당이라면 네, 똑같은 네. 말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호적만 같이 만들어 놓고 다 따로 하는데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가 된다는 건 단순하게 원 협상에 있어 갖고만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20대로 넘어가면 상임위원회 하나 맡을 수도 있어요.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효율성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정의당은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라고 배제도 됐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예 의례껏 당연히 우리를 배제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패배의식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그 원내대표로서 두 당의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로